자, 종하면 새해를 여는 보신각종을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종소리는 시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사찰에 가면 종로에 걸려있는 커다란 종에서 중후한 종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흔히 사찰에 있는 종을 따로 범종이라 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 일본과 다른 독자적인 양식과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바로 범종의 역사와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범종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소리는 아주 오래전 촬영된 국립경주박물관 야외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입니다. 사찰에 있는 범종의 범자는 더러움이 없는 청정을 뜻하고요. 종은 쇠를 뜻하는 금과 동동 소리를 나타내는 동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기에 불교에서는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마음이 맑아지는 일종의 깨달음과 정신을 일깨우는 지혜의 소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에 세워진 사찰에는 원래 그 범종이 없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원 전후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전통 재래용 악기의 하나인 용종을 사찰에서 사용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인도는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고대 범종의 기원으로 알려진 중국 아주 오래된 주나라 때 악기인 용종의 사진입니다. 그 외형적 특징은 물론 두들겨 소리를 내는 기능 또한 같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범종은 서기 575년 중국에서 제작한 진태경 7년명 범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본 나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자, 비록 그 높이는 39cm의 소형급이지만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범종을 제작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그 한국의 범종은 독창적인 외형과 과학적 원리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범종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신라 성도가 24년 725년에 만들어져 현존하는 범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오대산 상원사 동종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금이 가가지고 종을 칠 수 없게 되었지만 그 표면에 보면은 두구의 비천상이 하늘을 날며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은 그 한국 범종의 전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다음은 이제 에밀레종으로 더 유명한 좀 전에 종소리를 들으셨던 성덕대왕 신종으로 해공왕 7년 77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밖에도 그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도움을 준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를 위해 만든 흥천사 동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한양의 표준 시간을 알렸고 지금도 새해를 알려주는 보신각종 등이 이제 있습니다. 자, 아마도 그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되면서 범종의 제작 기술도 전해져서 일찍이 제작되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범종은 통일신라 시대 것으로서 모두 11점입니다. 그중 5점은 일본에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불교를 국교로 하면서
사찰 건립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범종의 제작도 늘어났습니다. 모두 97종입니다. 조선시대 들어서도 초기에는 이제 왕실과 사대부에서 불교를 계속적으로 믿었고 그로 인해서 고려 시대와 유사하게 모두 96점이 현재 있습니다. 자, 신라 35대 경덕왕이 부친인 33대 성덕왕과 왕후의 명복을 빌고자 제작한 성덕대왕 신종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3.7m, 무게가 무려 19톤에 이르는 현존 가장 큰 종이자 뛰어난 걸작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이 종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적 특징을 보면 먼저 종 맨 위 고리에 한 마리의 용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이고요. 상상 속의 용의 모습이라 하기에는 매우 생동감 있게 하늘로 솟구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대나무 마디 모양으로 생긴 통이 하나 있는데 마치 이제 굴뚝처럼 그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음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종의 내부와 연결되어서 종을 울렸을 때 잡음을 없애서 맑고 긴 울림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 중국이나 일본 범종에는 없는 이제 우리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바로 그 범종 장식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바로 비천상이 되겠습니다. 자, 구름 위에서 천의리를 날리면서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으로 손에는 그 향로를 들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불교에서는 중생을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염원을 묘사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종을 한번 보면은, 자, 이 종은 조선 세조에 의해서 발원하여 제작된 것으로 지금의 그 서울 정동에 있었던 흥천사 범종이 되겠습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왕실 종교로 융성했던 불교는 연산군 즉위 이후부터 이제 탄압이 심해졌고 이제 유림들의 테러 대상이 되어서 많은 사찰들이 방화로 폐사하게 됩니다. 이종 또한 이제 같은 운명을 맞았고요. 이후 남대문 음루에 옮겨져 관리들의 출퇴근을 알려주는 그런 시보 역할도 했고요. 또 이후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광화문에도 걸렸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황과 박물관에 옮겨져서 야외 전시물로 또 전락이 되었다가 해방 이후 덕수궁 안으로 옮겨져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전시품으로 이전되는 그런 이제 유랑자 신세를 지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범종은 이제 조금 특이한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이 종을 걸게 된 사찰은 통일신라 후기 구산선문의 하나로 알려진 홍척국사가 창건한 지리산 남원의 실상사에 있는 범종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123cm로 작지만 신기하게도 종 한쪽에 일본 열도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구전된 그 구전에 의하면 정유재란 당시 외병에 의해서 사찰이 방화가 되었는데 그 이후 이제 일본이 흥하면 실상사가 망하고 일본이 망하면 실상사가 흥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어떤 이야기를 연상하듯이 예불 때마다 종에 그려진 일본 지도를 두들겨 일본의 기운을 이제 꺾는다는 그런 사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요. 상당 부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 부분을 계속 쳤기 때문에 일본 남쪽의 규슈 일부 본섬 일부만이 현재는 남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자, 특이한 조각 양식 하나를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후한의 역사학자였던 방고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용의 9자식 중에 목총 소리가 제일 좋았던 포레가 있었는데 고래를 너무 무서워해서
고래만 나타나면은 아주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런 전설을 적었습니다. 자, 용을 종고리에 장식한 것은 바로 이 연유에 의한 것으로서요. 우렁찬 소리를 얻기 위함으로써 이 포레를 모티브로 장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범종을 치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목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바로 그 고래 모양을 본떠서 바로 제작한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전통 범종에 대해서 그 역사와 특징 그리고 다양한 종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